안녕하십니까. GWP학원 김동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군무원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군무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군무원은 어떤 직군인지, 어떤 정보가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준비 방법과 어떤 설명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무원을 하기 위해서 군무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군무원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적직 국가공무원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군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일을 하느냐, 밑에 역할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인들은 전투병력입니다. 현역은. 군무원은 전투를 하지 않는 비전투 병력입니다. 그래서 비전투 병력들이 할 수 있는 지원 분야에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군무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하지만 근무하는 지역이 또 근무하는 부서가 군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군무원은 뭐 어떤 군무원이 있을까? 뭐 공무원도 국가직 있고 일반직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군무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은 일반 군무원과 임기제, 전문근무 경력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일반 군무원은 공개 경쟁 채용, 경력 경쟁 채용, 선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쉽게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공채, 경채 이렇게 구분을 하죠. 지원 자격이 공채는 일반 모든 분들이 대부분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고, 경채는 직무와 관련된 경력, 자격증, 학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발 방법이 다릅니다. 공채는 일반 필기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경채는 필기와 면접에 더해서 서류 심사를 먼저 합니다. 이 서류 심사의 내용은 경력이 요구하는 경력에 부합하는지, 또 자격증이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류 심사를 통해서 걸러냅니다. 뭐 밑에 임기제 군무원과 전문근무 경력관인데, 임기제는 말 그대로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또 전문근무 경력관은 특정한 어떤 직군에 대해서만 근무하는, 양 둘 다 경채와 마찬가지로 일정 경력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직렬. 군무원 직렬 굉장히 다양합니다. 군 안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직렬이 있고, 직군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행정부터 보건까지 이 직군 안에 다양한 직렬들이 있는데, 행정으로부터 영양관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직렬, 군무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이 직렬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직렬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직렬별로 필기시험 과목이 달라집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뭐 물론 합격해서 임용하고 나서 근무하는 것도 적성에 맞고 뭐 본인의 성향과 맞아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필기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의 과목을 결정하는 이 직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다양한 직렬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에 내방하셔서 본인의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하면서 직렬을 선택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군무원의 처우 중에 하나가 군무원의 급여겠죠.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 공무원들 뭐 급여가 너무 적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좀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200만 원도 채 못 받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뭐 공제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제 금액도 빼고 수당도 빼고 그 본봉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되겠죠. 전체적인 급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법령에 나와 있고 급여 수당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9급 1호봉으로 들어갔을 때 세 전으로 3,300 연봉으로 치면,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 3,700 정도 처음에 받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경력이 인정을 받으면 호봉은 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군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평균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건데 2023년도 대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 세 전후로 했을 때 5,300입니다. 높죠? 이 정도면.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기관 가면 3,900 정도까지 또 떨어집니다. 중소기업은 한 2,800 정도. 구급 공무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3,300 정도 됩니다. 특이하게 초봉은 오히려 장교로 가는 소위보다 구급 공무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그래서 직군별로 연봉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세 전후로 평균 연봉이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가면 3,900만 원 정도. 높은 편이죠. 중소기업 가면 이제 떨어지죠. 2,900이 채 안 되면 2,880 정도. 구급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현역 장교로 가는 소위보다 초봉은 높습니다. 그래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희망 연봉을 조사를 했습니다. 초봉이 얼마를 원하느냐? 평균치가 보니까 3,279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급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원하는 구직 희망 연봉보다는 높다라는 결론은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마냥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군무원이 어떤 직군이고 또 처우는 어떻고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럼 몇 명이나 뽑을까? 채용 인원에 대한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군무원 연도별로 군무원 채용 인원입니다. 2019년에 3,900명, 4,000명 조금 안 되게 뽑았죠. 그리고 점점 증가합니다. 20년도에 4,000명 조금 넘었고 2021년, 22년도에 6,000명이 넘게 뽑았어요. 2023년도에서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4,000명이 넘게 뽑았습니다. 각 군별로는 군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육군이 가장 크죠. 제일 규모가 크니까 각 군의 규모에 맞게 선발을 하는데 채용 인원 보면 그래프가 쭉 올라갔다가 살짝 꺾인 이 정도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몇 명 뽑았느냐? 4,299명. 5급, 6급은 경체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체를 뽑습니다. 근데 인원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9급에 있습니다. 9급이 3,600명을 뽑았으니까요. 특이하게 작년에만 2022년도에만 7급 인원이 좀 많이 뽑은 그런 해인데 뭐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9급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럼 경체와 장애 구분 채용을 뺀 공채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2,000명 정도 수준에서 2,800, 5,800, 5,200 갔다가 3,300까지.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아까 2020년도와 2023년이 전체 인원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공채만 비교해보면 오히려 2020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500명가량.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갔지만 공채는 좀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경채는 중요한 겁니다. 아까 공채 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 20년대 굉장히 많이 뽑았죠? 1,600명, 900명. 경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19년도부터 군무원을 많이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인구절벽 때문에 현역들, 전투병력들을 전방으로 보내고 후방에서 군무원들로 좀 대체하겠다라는 계획 때문에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건 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방부에서는 19년도, 20년대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다 선발을 못했어요. 왜? 그 경력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2차 추가 채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프 보면 계속 떨어졌죠? 이게 채용 인원 변화를 보면 자, 경체 인원 전체 그래프 안에서 경체 비중이 점점 늘어났죠? 그러다가 점점
공채가 늘어나고 경채는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향후에도 경채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공채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특이한 부분은 장애 전형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 전형이 해마다 각 군의 행정 직렬 말고는 미달이에요. 그리고 미달이기 때문에 뭐 항상 컷이 60점이죠. 물론 면접에서 또 걸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도 그 장애 전형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군 내부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점점 그 인원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전형을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공무원 쪽보다는 군무원 쪽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 직렬들에 대한 채용 인원의 변화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이 뽑는 직렬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 인원에 대한 그래프와 추이가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살짝 꺾이는 그런 추이를 보이는데 특이한 점은 차량이 2021년도에 1000명을 넘게 뽑았습니다. 22년도에도 800명, 880명을 뽑았어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이건 이제 군 내부의 상황을 반영을 한 결과입니다. 이 차량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운전, 경정비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운전병들이 했는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다 보니까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운전 능숙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숙련도를 갖추기 위해서 양성하고 나면 금방 전역해. 그러다 보니까 군무원들 많이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많아요. 314명. 당분간은 이 정도 인원은 유지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다 꺾이는데 특이하게 군수직렬만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죠? 590명까지 올라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군 안에서 부대를 많이 해체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해서 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8군단 해체했고 6군단 해체했고 2사단도 해체했고 27사단 해체했고 그런데 이 부대들이 해체하면서 전투 부대들은 다 해체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군수 지원 부대들은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군수 지원 소요는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줄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군수 직렬은 향후에도 계속 일정 비율 이상을 계속 선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군수 직렬이 좀 유망한 직렬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19년도 이후에 매년 4,000명 이상 꾸준히 채용을 해왔다. 경채 비중은 감소하고 공채 비중이 증가한다. 그리고 채용 전망 유망한 직렬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군수 직렬의 소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를 모듈화하고 개인 통신 장비라든지 부대 통신 장비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도 소요가 많다. 통신도 좀 유망한 직렬이다. 그리고 PC라든가 단말기 여러 가지 전산 소요가 많거든요. 군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산과 최근 19년도부터 선발하기 시작한 사이버 직렬 이쪽이 조금 유망한 직렬이다. 당분간은 좀 소요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정찰 자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뭐 무인기도 여러분들 군 안에서 무인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정보, 군사 정보나 기술 정보 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군사 정보와 기술 정보 쪽도 일정 전체적인 뭐 군수나 행정에 비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은 꾸준히 선발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많은 직렬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직렬을 선택할 때는 제가 설명드린 이런 개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선택하시기보다는 학원에 오셔서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채용하느냐?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응시 자격은 이 공통은 군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어떤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고, 그 외에는 뭐 경체 같은 경우에는 급수를 선택할 때 자기가 군에서 근무한 경력, 계급과 동일한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9급은 경체가 거의 없어요. 지역 정도는. 근데 8급 같은 경우는 중사 계급에서 2년 이상 어떤 분야에서 근무한 자. 7급 같은 경우에 원사와 상사인데 상사 이상 어떤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급수와 계급에 대한 군 경력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시험 절차는 공채는 필기 시험을 먼저 보고 이후에 면접 시험을 봅니다. 경채는 서류를 1차로 봅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죠. 중요한 건 경채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경채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시면 채용 공고가 4월에 나오죠. 이 4월에 나오기 전까지 경채만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경채가 어떤 직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경채 자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채만 준비하시면 안 되고 공채로 7급이든 9급이든 준비를 하시다가 4월에 돼서 공고가 나오면 그때 와서 경채로 지원할 수 있는 직위가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해 보시고 그때 경채로 가실지 공채로 가실지를 결정을 하세요. 미리 지금부터 난 경채를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나중에 4월에 가서 직위가 안 나오면 굉장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일정을 보시면 4월에 채용 공고가 나오고 5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응시 서류를 제출을 하고 서류 전형 합격자, 경채하는 거죠. 경채 이 서류 전형 합격자는 6월에 발표가 납니다. 통상 뭐 6월 한 15일 뭐 이렇게 한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발표가 나고 필기 시험을 7월에 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약 한 4주 뒤에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를 8월에 하고 9월에 면접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에 합니다. 그래서 뭐 군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11월 내지는 12월 정도에 첫 출근을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필기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문제 형식과 문항은 객관식입니다.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9급 기준으로 하면 3과목이죠? 그러니까 75문항 75분입니다. 7급은 4과목 100문항 100분. 합격자 성적으로 선발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선발을 하는데 선발 예정의 130%. 예를 들어 100명을 선발한다. 그럼 130명까지. 근데 국방부, 육군만 그렇고 국방부와 해외 공군 해병대는 150%까지 합격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해서 요 인원들을 가지고 면접시험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뭐 3명 이하인 경우 가끔 뭐 1명, 2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5명까지 선발합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에 해당한 동점자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130%가 일반적으로 안 되고 130%가 아니라 약 뭐 140%, 150%, 150% 뽑는 데는 막 한 190%까지도 올라갑니다. 면접 시험 어떻게 보느냐? 5가지 평가 요소. 요거는 군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평가 요소입니다. 뭐 내년에는 24년도에는 뭐 공무원 바꾸겠다라고 뭐 봄에 좀 발표를 하긴 했지만 아직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합격 결정 기준은 5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각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해서 5가지 항목이니까 5, 25, 25점으로 2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단 필기 시험처럼 꽈락이 있습니다. 이것도 1점을 2개 받거나 2명이 뭐 1점씩 한 번씩 주거나 그러면은 꽈락입니다. 또 총점이 15점 미만이면 그러면 면접도 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까지 보고 나면 최종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면접 50%, 필기 50%입니다. 면접 굉장히 중요하죠. 면접 1점이 필기 4점입니다. 왜? 필기 평균 100점 환산 점수의 평균 점수를 나누기 2를 해서 더하고 또 면접시험 25점 만점이었죠? 이거에 곱하기 2를 해서 2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면접은 곱하기 2, 필기는 나누기 2. 그러니까 면접 1점, 필기 4점인 거예요. 예를 보시면 여기 78점, 72점 맞았어요. 필기 점수를. 근데 나누기 2를 한단 말이죠.
면접을 19점, 21점 맞았어요. 그럼 곱하기 2를 해요. 더해보면 필기 평균이 6점 차이가 났었는데 뒤집혔어요. 이런 식으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직군에 비해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과목으로 뭘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공무원이 공무원보다 좀 쉽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쉽다, 뭐 난이도가 조금 뭐 평이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은 영어와 한국사가 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과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국어는 공통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어 외에 전공 과목 7급은 잘못됐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7급이 3과목, 9급이 2과목입니다. 결론적으로 3과목, 4과목만 보면 9급, 7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다른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공무원과 군무원. 그래서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 준비하던 걸로 군무원 해야지. 그러다가 낭패 보는 경우 많습니다. 군무원 전문 이론서나 기출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전문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뭐 경채는 대신에 영어, 한국사, 국어가 없어요. 2과목만 봅니다. 경채 중에 지역 구분이 있습니다. 지역 구분은 여러분들 그 일정 지역, 특정 지역이 있거든요. 저기 화천, 뭐 포항, 백령도, 인제 이런 쪽에서 본인이나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대신에 그 지역에서만 근무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한 과목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중에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경채예요. 그래서 지원 조건이 필요한데 굉장히 크게 넓게 해놨어요. 기술 직렬에서 뭐 1년 이상 일한 자, 뭐 행정 사무직에서 1년 이상 근무자, 굉장히 넓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지역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지 경력 조건을 맞추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역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역 경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문제 형식이나 시험 기간은 앞에 설명드렸죠. 네, 그럼 영어 대체 시험은 뭐냐? 많습니다. 토익부터 토플 뭐 쭉 있는데 다 이거 합니다. 지텔프. 쉬워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학생들 보면 한 일주일? 길어도 2주일? 2주까지 가는 학생은 잘 못 봤어요.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9급, 7급 다 딸 수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토익 어떡하지? 걱정하시지 말고 지텔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해에 3년까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올해가 23년도 같은 경우 20년도 거까지, 내년 24년도는 21년도 시험까지 인정이 됩니다. 한국사 마찬가지다. 한국사 능력평가 보시면 돼요. 9급은 4급 이상, 7급은 3급 이상 이거 따면 됩니다. 한국사는 아까 영어는 3년이었죠. 한국사 4년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과거에 이게 미리 취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반드시 출력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 이거 따기 힘든데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데 대체 시험 영어와 한국사는 필기 시험 7월에 있다고 했죠. 7월 필기 시험 전까지만 취득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이 점수를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뒀다가 필기 시험이 끝나자마자 올해를 예를 들면 7월 15일에 필기 시험을 보는데 7월 15일부터 19일까지가 개인정보 수정 입력 기간이에요. 이때 요 5월부터 7월 사이에 취득한 자격증을 입력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2년이 지나면 조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어나 한국사 이 자격 취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사진을 찍어 놓든지 출력을 하든지 해서 사본을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나중에 성적 불일치하다고 하면 그 사본 제출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가산점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뭐 이런 분들 만점에 10% 또는 5% 이렇게 되고 있고, 의사상자, 군에서 좀 뭐 공상 받으신 분들 중에 의사상자로 지정되신 분들 가산점 있고, 자격증은
7급은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사부터 산업기사까지 있고 9급은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군은 없습니다. 다 기술직군에 해당되는 거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요 퍼센테이지가 나중에 또 당락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자격증 기술직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중에 자격증에 반드시 필요한 직군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 직군이 있어요. 밑에 보시는 환경부터 치모까지 요 직군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필기를 못 봐. 당연히 가산점도 없죠. 그러니까 직렬 선택할 때 요 직군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격증이 있는 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경체는 응시 자격이 군인 경력은 시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구분은 아까 설명드렸죠.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서류 전형은 설명드린 것처럼 자격 여부가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합격자만 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서류민사 통과 못하면 필기시험도 못 봐요. 구비 서류는 보시는 것처럼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 업적 기술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여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 제출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증빙 서류들 제출하면 됩니다. 임용유예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임용유예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무원 최종 합격 후에 임용을 잠시 유예한다는 건데 크게 3가지예요. 학업, 질병, 병역. 이 외에는 특별하게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하나다. 근데 내가 아파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임용유예 할 수 있고 학업. 저 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럼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업이 끝나면 다시 임용 신청을 해서 임용해서 나가면 됩니다. 병역은 군 미필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임용유예 해도 돼요. 그 대신에 아까 2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2년 안에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미필자들은 군무원 시험 못 보나요? 이렇게 시험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합격해서 근무하시다가 입영 통지서 나오면 휴직하고 군복무하고 다시 복직하시면 돼요. 이건 관련 법령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군무원은 어디 가서 근무합니까? 지역 선정. 최종 합격 점수로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죠. 그 후에 한 1, 2주 후에 각 직렬별로 지역별로 몇 개 공석이 있다라는 걸 공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3자리, 인천에 2자리, 안양에 3자리, 화천에 2자리, 인제에 2자리, 부산에 3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별 공석을 보고 본인이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써서 제출을 합니다. 이메일로 담당자한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최종 점수 있죠? 필기와 면접을 합친 최종 점수에 1등부터 1등에 1지망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자리 빠졌죠? 그럼 2등에 1지망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썼는데 다 공석을 앞에서 가져갔어. 없어.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리셋. 다시 문자가 옵니다. 다시 선택하세요. 지금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럼 또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또 써야 돼요. 그럼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성적순으로 또 다시 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도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한데 합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무해야 되는 근무 지역까지도 성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성적순으로 나의 향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환경이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군무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 또 고민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서 개략적인 군무원은 어떻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군을 지원할지, 어떤 직렬을 선택할지, 어떤 공부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영상 활동에서 뭐 설명드리긴 힘들고 여러분들 학원을 내방하셔서 뭐 개인별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인터넷에 그렇다더라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정보를 취득한 후에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